모두가 예라고 할 때 아니요라고 말하는 것, 바로 역발상 투자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이런 접근 방식, 듣기만 해도 가슴이 뛰는데 이게 과연 용감한 전략일까요? 아니면 그냥 무모한 도박일까요? 사실 그게 본능을 거스르는 일이라서요. 감정적으로 정말 어려운 접근법이에요. 그렇죠. 남들이 다 도망갈 때 불 속으로 뛰어드는 것과 비슷하니까요. 머리로는 알아도 몸이 잘 안 따라주죠. 오늘 바로 그 역발상 아이디어를 지금 시장에서 가장 좀 외면받고 있는 분야 중 하나에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아, 흥미롭네요. 바로 필수 소비재 섹터입니다. 우리가 매일 쓰는 치약이나 아침으로 먹는 시리얼처럼요. 경기가 좋든 나쁘든 꾸준히 지갑을 열게 되는 그런 제품들이죠. 전통적으로는 포트폴리오의 방어수나 안전지대로 여겨졌던 섹터인데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어요. 맞아요. 현재 상황을 보면 월스트리트의 관심 밖으로 완전히 밀려난 느낌이에요. 네. S&P 500 지수가 지난 1년 동안 15%나 오르는 동안 이 필수 소비재 주식들은 거의 제자리 걸음만 했거든요. 완전히 소외된 거죠. 바로 그 지점이 역발상 투자자들한테는 굉장히 흥미로운 신호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모두가 외면하고 있다는 건 어쩌면 좋은 자산을 싼 값에 살 기회가 숨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뜻이니까요. 그래서 오늘 이 소외된 섹터 안에서 각기 다른 이야기를 가진 세 개 대표 기업을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코카콜라, 그리고 프록터 앤드 갬블, P&G죠. 아, P&G.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너럴 밀스. 이 세 기업이 당신의 투자 성향에 따라 얼마나 다른 기회와 리스크를 보여주는지 그 속살을 한번 들여다보는 게 오늘의 미션입니다. 특히 오늘 살펴볼 세 기업은 모두 수십 년간 배당을 꾸준히 지급하고 또 늘려온 이른바 배당 귀족주의거나 그에 준하는 역사를 가졌다는 공통점이 있어요. 아, 그게 중요하겠네요. 네. 불황이든 호황이든 온갖 위기를 겪으면서도 주주에게 꾸준히 이익을 돌려줬다는 강력한 증거죠. 이 관점을 가지고 각 기업을 보면 더 재미있는 지점들이 보일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거인 코카콜라부터 시작해 볼까요? 요즘처럼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는 분위기 속에서도 정말 놀라운 성과를 내고 있더라고요. 맞아요. 다들 건강 생각해서 단음료 피하는 추세인데도 불구하고 성장을 이뤄냈다는 점이 정말 인상적이죠. 구체적으로 2025년 3분기 유기적 매출이 6%나 성장했어요. 6%요? 네. 여기서 유기적 매출이라는 건 그러니까 기업 인수 같은 외부 요인을 싹 빼고 그렇죠. 순수하게. 순수하게 기존 사업만으로 얼마나 컸냐. 이걸 보여주는 말하자면 기업의 쌩얼 실력이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 경쟁사인 펩시코는 같은 기간 1.3% 성장에 그쳤어요. 거의 4배가 넘는 차이죠. 그게 바로 코카콜라라는 브랜드가 가진 힘을 증명하는 거예요. 가격을 올려도 소비자들은 그래도 나는 코카콜라를 마실 거야 라고 말하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아, 이건 단순히 음료수를 파는 게 아니라 하나의 문화적 상징을 파는 것에 가깝죠. 이런 강력한 브랜드 파워가 일종의 경제적 해자, 즉 경쟁사들이 쉽게 넘볼 수 없는 성병 역할을 톡톡히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런 의문도 들어요. 요즘 설탕세 논란도 있고 제로 슈거 제품이 완전 대세인데 이런 트렌드가 장기적으로는 코카콜라의 발목을 잡는 가장 큰 위협이 되지 않을까요? 아주 정확한 지적입니다. 그리고 코카콜라도 그 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죠. 아, 그런가요? 네. 그래서 최근 몇 년간 정말 엄청난 노력을 기울였어요. 단순히 코카콜라만 파는 회사가 아니라 종합 음료 기업으로 변신하고 있는 거죠. 코카콜라 제로의 성공은 물론이고 스마트 워터 같은 프리미엄 생수, 비타민 워터, 그리고 코스타 커피 인수까지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해서 설탕 음료에 대한 의존도를 계속 낮추고 있어요. 오히려 건강 트렌드를 새로운 성장의 기회로 활용하고 있는 셈이죠. 아, 단순히 위기를 방어하는 수준이 아니라 체질 자체를 바꾸고 있다는 거군요. 배당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죠. 60년 이상 매년 배당금을 늘려온 진짜 배당 귀족주? 그렇죠. 현재 배당 수익률이 2.9%라고 해요. 시장 평균이나 섹터 평균인 2.2%보다 훨씬 높고요. 배당 귀족주라는 타이틀이 주는 의미를 좀 더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건 단순히 돈을 잘 돌려주는 착한 회사라는 의미를 넘어서거든요. 어떤 의미죠? 60년이라는 세월 동안 오일 쇼크, 닷컴 버블, 금융위기 같은 온갖 경제적 풍파를 다 겪으면서도 성장세를 유지하고 주주 환원을 늘릴 여력이 있었다는 뜻이거든요. 이건 경영진이 얼마나 장기적인 안목으로 회사를 안정적으로 운영해왔는지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 중 하나예요. 그렇군요. 정리하자면 코카콜라는
강력한 브랜드 파워로 현재 위기를 정면 돌파하고 있고 동시에 사업 다각화를 통해 미래 위기에도 대비하고 있는 맞습니다. 이 역발상 아이디어 안에서 가장 마음 편히 기댈 수 있는 선택지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를 최우선으로 생각한다면 코카콜라는 가장 보수적이고 안정적인 답을 제시하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코카콜라가 이 소외된 섹터 안에서도 꿋꿋하게 성장을 보여주는 성체 같은 느낌이라면 다음으로 살펴볼 P&G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 같아요. 네, P&G는 코카콜라와는 결이 완전히 다른 회사죠. 코카콜라처럼 폭발적인 성장은 아니지만 뭔가 다른 매력이 있는 것 같거든요. 식품이 아니라 타이드 세제, 질레트 면도기, 크레스트 치약처럼 우리가 매일 쓰는 생활 필수품에 집중하고 주로 프리미엄 시장을 공략한다는 특징이 있어요. 실적을 보니까 2025 회계연도와 2026 회계연도 1분기에 유기적 매출이 각각 2% 성장했어요. 솔직히 말해서 코카콜라의 6%를 보고 나니 좀 심심하게 느껴지는데요. 이게 왜 매력적일 수 있는 거죠? 하하, 그렇죠. 2%란 숫자 자체는 전혀 섹시하지 않아요. 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2% 성장을 이뤄냈다는 점입니다. 소비자들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마트에서 100원이라도 싼 제품을 고르는 상황에서도 P&G의 프리미엄 제품들은 꾸준히 팔려나갔다는 뜻이거든요. 아, 사람들이 다른 건 아껴도 매일 쓰는 치약이나 세제는 원래 쓰던 좋은 걸 계속 쓴다. 이런 심리가 반영된 거군요. 바로 그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큰맘 먹고 떠나려던 해외여행은 취소할 수 있어도 매일 아침 쓰던 질레트 면도날을 갑자기 저가형으로 바꾸는 건 좀 망설여지거든요. 아, 그러네요. 이런 사소한 사치, 즉 작은 호사는 경기가 어려울수록 더 포기하기 어려운 법이죠. P&G의 꾸준한 실적은 바로 이런 인간 심리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프리미엄 필수 소비재가 가진 방어력이에요. 와, 정말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그런데 P&G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건 배당 수익률이었어요. 현재 3%에 가까운데 이게 지난 5년 내에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하더라고요. 아, 그거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건 어떤 신호로 해석해야 할까요? 이건 가치 투자자들이 주목하는 강력한 신호일 수 있어요. 제가 쉬운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네. 만약 당신이 매달 100만 원씩 월세를 꼬박꼬박 내주는 아주 좋은 오피스텔을 가지고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런데 갑자기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져서 오피스텔의 매매 가격이 뚝 떨어졌어요. 월세 수입은 그대로인데 자산 가격만 싸진 거죠. 그럼 당신의 투자 수익률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올라가겠죠. 더 적은 투자금으로 같은 월세를 받게 되는 셈이니까요. 정확합니다. 지금 P&G의 상황이 그것과 비슷해요. 회사는 변함없이 꾸준히 이익을 내고 배당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시장의 관심이 다른 곳으로 쏠리면서 주가만 상대적으로 저렴해진 상태일 수 있다는 거죠. 아, 이 높은 배당 수익률은 어쩌면 지금 이 우량 자산이 세일 중일지도 모릅니다. 라고 시장에 보내는 신호일 수 있는 거예요. 와, 그렇게 비유하니 귀에 쏙 들어오네요. 그러니까 P&G는 코카콜라 같은 성장성보다는 역사적인 안정성을 바탕으로 현재 저평가되었을 가능성에 베팅하는 일종의 가치주 관점의 선택지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당신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죠. 확실한 성장을 보여주는 주식을 약간 비싼 가격에 살 것인가? 아니면 성장은 조금 둔하지만 좋은 자산을 잠재적으로 싼 값에 살 것인가? P&G는 그 중간 지점, 즉 안정성과 가치 사이의 균형을 추구하는 투자자에게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로 넘어가 보죠. 안정적인 성체, 코카콜라, 잠재적 박앤세일 P&G까지 봤는데 세 번째 기업인 제너럴 밀스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요. 네. 여기는 지금 진짜 어려움을 겪고 있더라고요. 네, 앞선 두 기업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어떻게든 길을 찾아가고 있다면 제너럴 밀스는 폭풍의 한가운데에 서 있는 모습이죠. 치리어스 시리얼이나 하겐다즈 아이스크림 같은 포장식품에만 집중하는 회사인데 2026 회계연도 상반기 유기적 매출이 2% 감소했어요. 감소요? 성장이 둔화된 게 아니라 아예 역성장을 한 거죠. 당연히 투자자들은 불안해하고 주가는 많이 떨어졌고요. 매출 감소는 투자자들에게 가장 공포스러운 신호 중 하나예요. 회사의 심장인 핵심 사업이 약해지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으니까요. 특히 값싼 마트 자체 브랜드, PB 상품들의 공세에 가장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고 있는 분야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회사에서는 2026 회계연도를 투자의 해로 선언했어요. 이게 제 귀에는 올해 실적은 기대하지 마세요 라는 말처럼 들리던데 이건 사실상 100개를 든 거 아닌가요? 그렇게 들릴 수 있죠.
투자의 해라는 말은 본질적으로 양날의 검이에요. 긍정적으로 보면 미래 성장을 위해 R&D와 마케팅에 과감하게 투자해서 체질 개선을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죠. 하지만 냉정하게 보면 그 투자가 성공한다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어요. 밑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수도 있는 말 그대로 도박인 셈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너럴 밀스가 가진 명확한 리스크예요. 바로 그 리스크 때문에 엄청난 숫자가 등장합니다. 현재 주가 하락으로 배당 수익률이 무려 5.3%에 달해요. 5.3%? 이건 뭐 거의 파격적인 수준 아닌가요? 당연히 뭔가 함정이 있을 것 같은데요. 맞아요. 5.3%라는 숫자는 그 자체로 위험수당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시장이 이 회사의 미래는 정말 불확실합니다. 그러니 이 불확실성을 감수하는 당신에게는 이만큼 높은 현재 수익을 보상으로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리스크가 높은 만큼 돌아오는 보상도 큰 전형적인 고위험 고수익 구조예요. 물론 이 회사가 배당을 매년 늘려온 귀족주는 아니지만 수십 년간 배당을 꾸준히 지급해온 역사는 있더라고요. 완전히 뿌리 없는 회사는 아니라는 점은 감안해야겠어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게다가 제너럴 밀스는 과거에도 몇 차례 비슷한 위기를 겪고 성공적으로 사업을 재편해서 부활한 경험이 있어요. 아, 그런가요? 예를 들어 2000년대 초반에 건강 트렌드에 뒤처졌을 때 통곡물 시리얼 라인을 강화하고 요거트 사업을 키워서 위기를 극복했죠. 즉, 위기 대응 DNA가 아예 없는 회사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물론 과거의 성공이 미래를 보장해주지는 않죠. 결국 제너럴 밀스는 투자자에게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셈이네요. 당신은 우리의 재기 스토리를 믿습니까? 그렇죠. 만약 그 대답이 예스라면 5.3%라는 배당 수익률은 현재의 주가 하락을 견딜 수 있게 해주는 달콤한 보상이 될 거고요. 정확합니다. 이건 더 높은 수준의 불확실성을 감내할 수 있고 회사의 턴어라운드 능력에 강한 믿음을 가진 공격적인 투자자를 위한 선택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정말 흥미로운 여행이었어요. 소외된 필수 소비재 섹터에 투자한다는 하나의 역발상 아이디어로 출발했는데 막상 안을 들여다보니 전혀 다른 세계의 길이 있었네요. 네. 굳건한 성체 같은 코카콜라, 숨은 가치를 찾는 P&G, 그리고 재기를 노리는 제너럴 밀스까지 각각의 매력과 위험이 정말 뚜렷했어요. 핵심은 바로 그거예요. 필수 소비재나 안전 자산이라는 뭉뚱그려진 이름표 뒤에 숨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같은 섹터에 속해 있다고 해서 모두 같은 배를 탄 게 아니에요. 맞아요. 그 안에 족한 개별 기업들이 처한 구체적인 상황과 그들이 써내려가고 있는 고유의 이야기를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사례가 잘 보여줬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당신의 투자 성향에 따라 이 세 기업은 각각 최고의 선택이 될 수도 최악의 선택이 될 수도 있겠네요. 결국 모든 투자는 자기 자신을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 같아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리스크는 어느 정도인지, 어떤 이야기를 더 믿고 싶은지 스스로에게 묻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죠. 오늘 논의를 마무리하면서 당신이 스스로 곱씹어볼 만한 질문 하나를 남겨드리고 싶어요. 네. 오늘 우리의 분석은 이들 기업이 수십 년간 쌓아온 브랜드 충성도와 배당의 역사를 미래 성공의 중요한 열쇠로 봤습니다. 하지만 소비자의 취향이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변화하고 대형마트의 저렴한 자체 브랜드, PB 상품들이 무섭게 시장을 잠식하는 이 시대에 과연 이 배당 귀족주들의 역사적인 힘이 미래에도 굳건한 성벽이 되어줄까요? 아니면 오히려 그 거대한 몸집과 과거의 성공 방식이 빠른 변화의 물결 앞에서 발목을 잡는 가장 큰 족쇄가 될 수도